동시효과 중개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나흘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스 구제금융에 이어서 이란 핵 협상도 타결이 되면서 좀 투자 심리가 많이 호전이 됐고요.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습니다. 이 GDP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이 소비를 대표하는 소매 판매가 부진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떤 모멘텀을 좀 받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허준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주목하시나요? 네, 일단 어제 환율이 한 12원 급등하면서 이제 연고점을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은 좀 오늘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어제 뭐 뉴욕장에서 약간 틀어졌기 때문에 좀 빠져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환율 부분은 조금 계속 보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는 어제 제약주가 다시 한번 그 볼륨 1등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약주 보실 필요 있겠는데요. 인포피아가 또 뭐 실적이 한 200% 나왔다고 해가지고 지금 한 8% 올라가는데요. 의료기기까지. 그리고 어제 나스닥, NBI,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가 또 한 2%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기 때문에요. 우리 제약주들 어제 거래 실려놓은 거 영향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세는 건자재로 뽑아봤는데요. 뭐 아침에 건설주도 지금 이란 얘기 나오면서 좋습니다만 2분기 실적 시즌에 건설 글쎄요 가이던스가 세지 않기 때문에 뭐 오늘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건자재 쪽은 지금 이격도가 20일 기준 109%까지 올라오면서 초강세 내고 있는데요. 이격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는 계속 좀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네, 일단 이란 핵 협상 타결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그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뭐 대림산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주들 말씀해 주시던 건자재 쪽, 페인트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정유화학 쪽도 뭐 득보다 실보다는 득이 많다라고 좀 이야기가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사실 유가가 좀 하락하면 좀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 부분이 아닐까요? 뭐 정유화학 쪽은 어떻습니까? 네, 그 작년 이제 가을부터 이제 빠졌던 상황에서도 정유화학이 1, 2분기 지나오면서는 이제 뭐 스프레드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적절하게 뭐 재고 부분이라든지 또 공급 단가 내지는 이제 전반적인 그 완성품에 대한 수출 경쟁력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그런 힘들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실적이 좋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지금 가이던스도 보면 유가 궤적과는 다르게 좋아지고 있어서 그 흐름은 뭐 이어질 것 같습니다. 유가가 뭐 크게 출렁임이 안 나온다고 하면 정유화학 쪽은 여전히 2분기 통과하면서는 실적에 기반한 그런 장세가 조금 더 위쪽으로 열려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계속 증권가에서도 화학, 정유, 뭐 증권주는 보자고 리포트이 계속 나오는데 실적 시즌에 이쪽 섹터는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가가 폭락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면 정제 마진 개선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 관점인데 실질적으로 어제 국제 유가가 핵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또 올랐다는 점 좀 특징으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시효과 상황 보도록 하죠. 야간 선물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0.26%가량 올랐고요. 코스피를 환산하며 2065선 수준입니다. 주가는 강보합권에 출발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주가 딱 이 정도 부근이네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 코스피는 1.98포인트의 상승입니다. 2061.21포인트 선에 출발 앞두고 있고 코스닥 시장 3.83포인트가 상승한 760.97포인트 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종목별로 살펴보도록 하죠.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은 좀 혼조권의 모습 기록이 되고 있고요. 어제 급락 나왔었던 SK 하이닉스 오늘 반등권의 모습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허 의원님 시총 상위주들 살펴주시죠. 네, 지금 한 3분 남았는데 대우조선부터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하한가 호가 받고 있는데요. 글쎄요, 뭔 일이죠. 8,880원까지 내려가 있는데요. 예상 체결 수량도 50만 주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진짜 빼지 않으면 허수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54만 주 받쳐져서 21%까지 좀 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급락으로 나올 것 같고요. 어제도 저희가 MVP에서 빅베이스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런 우려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란 쪽 얘기가 오히려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쪽 섹터는요. 어쨌든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주들은 전자는 일단 어제 나왔던 마이크론 칭화그룹 인수 관련해서 대부분이 좀씩 그 명쾌하게는 쓰지 못하신 것 같아요. 뭐 가능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약간씩은 이제 갈리는 것 같은데 견해들이 그래서인지 몰라도 전자는 그냥 보합권 정도 나와 있고요. 하이닉스는 한 1.59% 올라 있습니다. 뭐 힘들어지면 팔지 않겠어라는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하이닉스한테 뭐 좋았던 재료는 아닌 것 같은데요. 밸류에이션으로 이제 매력적인 구간대에 들어가서 일단 오늘은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계속 좀 부진하면서 기아차가 한 1% 밀려나고요. 오늘 모비스 투자하기엔 하향 나왔는데요. 또한 1.2%
밀려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주는 대림산업이 목표가 11만 원 나왔어요. 평균 단가는 10만 원 선 나와 있고요. 이란 쪽에 6,100억 정도 공사 지연됐던 게 있었는데 그거 바로 연내라도 재개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설 캡터로 봐서는 이란에서 내년도에 우리 돈 기준으로 30조 원 정도 발주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일해봤던 GS하고 현대건설이 탄력적입니다. GS가 7.2%, 또 현대건설이 6.1% 상승권으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면세점에서는 일단 하나갤러리아가 상이 풀리네요. 20.2%, 15만 6천 원 선 나오고 있습니다. 피델리티가 일동제약 지분도 팔았다고 일부 나와 있는데요. 피델리티가 또 하나갤러리아를 두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PBR이 2배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그쪽에서 좀 반응을 할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산업도 좋고요. 또 하나투어도 강한 흐름 나와 있습니다. 유가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란 쪽 이슈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아시아나랑 대한, TA, AK홀딩스 전반적으로 강세로 출발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우조선해양은 낙폭을 좀 줄이고는 있는데 그래도 20% 폭락의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동시효과입니다. 2분기 연속 좀 적자가 또 예상이 되고 있는 그 종목인데요. 어제도 많이 밀렸고 거래도 많이 실린 종목인데 개장 후에 움직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는 4.44%의 44포인트 하락입니다. 761선의 움직임으로 동시효과 맞고 있는데요. 대형주들은 빨간불 켜는 종목이 좀 많네요. 자, 허연님 살펴주시죠. 네, 어제 이제 NBI가 신고가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셀트리온도 1.9% 올라갑니다. 그리고 슈닐생명과학이 13% 강한 흐름 나와 있고요. 한미사이언스, 또 한미약품, 대웅제약 나란히 한 2%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제 한미약품은 사상 최고가로 종가 찍었었고요. 오늘도 일단 상승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인포피아가 영업이익이 무려 2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요. 먼저 냈기 때문에. 인포피아 9.8% 급등세에 나와 있고요. 메디아나가 중국 쪽에 관련한 이슈 어제 발표 장 마감 후에 했는데요. 역시 좋습니다. 중국 모멘텀 받게 될 것 같은데요. 메디아나 7.1% 강한 흐름세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냈던 종목군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역시 인포피아도 좋았습니다만 DNF도 잘 나왔어요. DNF가 한 4% 정도 상승 효과 받고 있고요. H세미콘 같은 경우도 상승 나와 있습니다. 건자재 쪽에서 7월 15일 수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에서는 유틸리티 업종을 제외한 전업종의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나스닥 바이오테크 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한 2%가량 오르는 그 모습이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실적에 따라서 등락이 좀 많이 엇갈리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은행주들 실적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JP모건, 웰스파고 이런 종목군들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왔고요. 반면에 이 존슨앤존스 부진한 실적의 주가는 약세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특징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실적에 대해서 어제 기관의 차별화가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란 핵 협상이 어제 오후 한 3시 넘어서 타결이 됐죠. 그 이후에 바로 국제유가는 급락하는 그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규 이 상품 시장에서 뉴욕에서는 또 오히려 유가가 오르면서 한 2%가량 상승하는 그 모습이 좀 펼쳐졌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53달러 선까지 올라서는 그 모습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또 정유 관련된 그 종목군들은 또 상승하는 그 모습이 나왔다는 점 뉴욕에서의 특징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잠시 후에 종목으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환율은 사실 올랐습니다. 1원 15전의 상승 1144원 90전선으로 최종 호가가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가 좀 부진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리스가 여전히 좀 불안합니다. 지금 IMF에서는 부채 탕감이 없으면 빠지겠다. 구제금융 지원에서 빠지겠다라고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서 여전히 좀 갈 길은 먼 그 상황인데 이런 점들을 여겨 쪽에서는 좀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전의 하락입니다. 1142원 50전 선으로 개장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 지금 현재 또 플러스권으로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4일 연속의 오름세 기록이 되네요. 니케이 225 지수 0.5%의 상승으로 2478
할인선으로 지금 거래를 시작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엔화의 약세 움직임이 여전히 좀 모멘텀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떻게 좀 반영되고 있는지 지금 출발 동향 선물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수는 0.7포인트의 상승입니다. 249.85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상승폭 키우면서 1.05포인트가 오른 250.3포인트 선에서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선물 시장 살펴보죠, 허 의원님. 네, 선물 개장은 0.70 올라와서 나왔고요. 지금은 1.30까지 갔다가 1포인트 오른 250.1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계리율 마이너스 0.07로요. 최근 들어서는 가장 좋게 좀 출발되면서 비차익으로 한 110억 들어오고요. 전체 프로그램으로는 한 120억 정도 매수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 사고 있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지금 165억 원가량의 매수세가 지금 유가증권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창구성으로는 매수가 잡힙니다. 지금 나흘 만에 반등 시세에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대우증권이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그 모습인데요. 대우증권 또 인수 관련된 그 모멘텀이 좀 있죠. 이런 부분들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지수 상황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9.5포인트의 상승입니다. 2068포인트 선에 등락을 좀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가 2068선에서 시작이 됐으니까 시가 부근에서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하루 만에 반등 시세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오늘 플러스권 나흘 연속의 상승입니다. 4.14포인트가 오른 761포인트 선으로 0.5% 정도 상승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종목들 살펴보죠. 시가총액 1, 2종목은 내립니다. 지금 삼성전자, 한국전력은 소폭 마이너스권 시세 나오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다시 보합권 정도로 좀 상승 시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종목군들 움직임 살펴보도록 하죠. 허 의원님. 네, 자 보겠습니다. 일단 하이닉스가 지금 가장 양시장 합산 거래가 많네요. 그만큼 관심 대중주다 보니까요. 일단 1.7% 반등입니다. 38,500원. 단기에 52,000원 찍고 고점에서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계속 빠졌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만한 테크니컬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플로어가 워낙에 좀 불확실하네요. 어쨌든 한 1.7% 올라 있고요. 그리고 전자는 그냥 보합권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한 2.8% 상승권이고요. SDS 한 1% 정도 올라서 나옵니다. 자동차 쪽은 지금 현대, 기아차 반등 나오고 있고 모비스는 일단 투자 의견 목표가 하향 나오게 되면서요. 일단 보합권 정도 출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쪽에서는 지금 슈니엘생명과학이 한 10% 정도 올라서 출발됐고요. 한미약품이 또 신고가 경신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도 한 2% 정도 좀 올라서 나오고 있고 화장품 쪽에서는 아모레퍼시픽이 한 0.7%가량 강합니다. 자, 갤러리아 타임월드 상 풀렸었고요. 지금은 다시 이제 22% 잡고 다시 올라가는데요. 목표 주가가 지금 일부 증권가에서 한 20만 원 나와 있고요. 시총이 적어도 1조 원은 넘어야 되지 않겠냐는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데 현재는 9,450억 정도에 나와 있고요. 거래 300억 정도 터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 쪽에서는 아시아나하고요. 티웨이, AK가 한 4% 급등 출발입니다. 자, 그리고 건설 쪽은 지금 대림이 9.8%로 가장 빠르고요. GS랑 현대건설로 7%가량 급등권입니다. 그리고 하나갤러리에 연결된 하나케미칼, 또 한화가 한 2%씩 올라가고 있고요. LG화학, 롯데케미칼 역시 2%가량 상승권입니다. 증권 쪽은 미래가 가장 좋네요. 미래에셋증권이 3% 올라서 53,300원 회복해 있습니다. 네, 증권주들 좀 보죠. 증권 업종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대우증권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국에서의 그 인수 이 검토 소식이 있었죠. 중국 시티그룹에 지금 4% 넘게 상승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데 몸이 더 얼마나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쪽 자본들이 이제 한국 보험사도 좀 가져갔고요. 컨텐츠나 이런 쪽들, 아가방도 오늘 또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쪽도 계속 이제 사가고 있는데요. 대우가 일단 모르겠어요. 저도 그 플로우 읽어봤는데요. 정부에서 결정을 하겠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은행도 옛날에 많이 팔았던 경험인데 그때는 이제 워낙 상황이 어려워서 지분을 넘겼던 것인데 지금은 대우가 증권 업황이라 이런 게 부진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외자의 이쪽을 줘야 되나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틱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총이 대우증권 10배 되는 한 2, 3조 되는 큰 회사입니다. 그쪽에서는 주식으로는 1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삼성 쪽하고 연결을 하더니 이제 대우를 결국에 이제 좀 겨냥해서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이제 팔려도 글쎄요, 중국이
한국에서 이제 역으로 유안타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할 수 있는 게 이제 뭐 얼마나 될지 일단 그쪽 시장이 이제 좀 글로벌 표준에 맞춰지고 해야 조금 더 우리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쪽에서는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대우는 아마 그 모멘텀 오늘 좀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종목이라서요. 뭐 단기로는 조금 더 탑픽으로 증권주 내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핵협상 관련된 그 종목군들이죠. 지금 뭐 건설주들이 가장 크게 치고 올라서는 그 모습이고, 뭐 앞서서 건자재 쪽도 사실 좀 살펴봤는데요. 자, 허영님 모멘텀 받을 수 있는 그 종목군도 하나하나 좀 점검해 볼까요? 네네. 지금 그 대림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이던스가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세게 사지겠나 싶긴 한데요. 어쨌든 뭐 300억 달러면 30조니까. 근데 또 그 연구원이 또 그렇게도 해놨더라고요. 지금 건설사들한테 필요한 것은 양보다 질이라고 이렇게 해놨던데 좀 의미하는 바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전에 그것 때문에 하도 뒤어가지고. 근데 대림산업은 일단 목표가 11만 원 오늘 세게 나왔고요. 평균치보다 한 10% 높게 잡아서 냈습니다. PBR은 아직은 한 배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걱정은 없는데요. 다만 이제 2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보니까요. 1분기에는 혼자 잘 나왔었어요. 아시는 것처럼 화학 섹터도 한 300, 그다음에 건설 쪽도 한 300 하면서 600 정도 했었는데요. 1분기 때요. 2분기 때는 한 800억대는 나와 있습니다. 뭐 분기별로는 좋은 상황인 것 같은데 작년보다는 한 5% 정도 줄어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실적 시즌은 강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현대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대우 같은 경우도 현대산업개발이랑 같이 내수 쪽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GS나 이런 쪽들은 약간은 뭐 대우조선 빠지는 거 봤을 때는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대림의 이제 사촌지간인 대림 비엔코 보니까 연고점 병신했는데요. 오늘 대림 비엔코는 좀 쉽니다. 한 3% 지금 빠져 있고요. 그리고 하츠나 현대리바트, 한샘도 좀 쉽니다. 전체 그 이격도 수준이 좀 비금속 광물 쪽 시멘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 109%까지 올라와서 약간은 과열 신호가 있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오늘 차익실험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페인트 쪽도 같이 핵협상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 그 종목군들이라서 지금 노르페인트도 연일 오릅니다. 지금 닷새 연속의 상승 2% 넘게 플러스권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고요. 정유화학주들도 지금 뭐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뭐 하나케미칼 이런 종목군들 2에서 3%대 상승권 움직임이 나오고요. 정유주들도 지금 한 1% 정도의 상승세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는 떨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이죠. 간밤에 오르긴 했지만 유가는 뭐 계속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을 더 예상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이 한 2%, 아시아나항공이 4%가량 오릅니다. 저가항공사들이 좀 더 탄력적인데요. 지금 AK홀딩스, TA홀딩스 한 3%대, 예림당도 지금 4% 정도 플러스권의 시세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동시효과 때 많이 좀 걱정을 했었던 대우조선해야 지금 현재 동시효과 때보다는 양호하지만 지금 폭락입니다. 지금 18%의 급락이 좀 나오면서 벌써 거래량이 지금 거의 전일 거래량 수준으로 좀 많이 빠르게 증가가 되고 있는데요. 호연 이쪽 좀 코멘트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항상 외신에서 먼저 나오기 때문에 외신들을 뭐 블룸버그나 좀 켜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지금 이제 호가 보느라고 체크는 못 해봤는데 아마 분명히 재료가 분명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침부터 팔고 있지 않나 싶고요. 저 종목은 또 그 주식 선물 60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네,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냥 추측해보기로는 정성임 차장 발표된 그 빅베스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8천억이 남아있던 상황인데 그것을 이번 분기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추측입니다. 다 털겠다고 한 건지는 플로우는 체크해봐야 되겠고요. 아니면 저 정도 빠질 정도면 해외 쪽에서 어떤 악재가 좀 나와서 아마 반영되고 있지 않나 판단이 돼서 네, 다 있습니까? 보니까 네. 2조 원대 손실을 지금 숨긴 것으로 2조 원 부실을 숨겨서 지금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부실을 한꺼번에 반영할 경우에는 유동성 위기가 또 일시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가능성을 지금 투자자들은 좀 보고 있는 게 지금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금 대우조선해야 크게 급락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 2조 원이면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장기 매출근이 한 8천억인데 그거 말고도 뭐가 또 있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안 집어넣고 갖고 있었던 매출 중에 일부도 이제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어쨌든 그 정도면 주가가 지금 뭐 PBR 수준으로 0.4배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글쎄 봐야 되겠습니다. 너무 과도하지 않나 싶긴 한데 예전 현대중공업 봤을 때도 저렇게까지는 안 됐었거든요. 좀 너무 좀 센 것 같은데요. 아래쪽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구조조정이 지금 거론이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 네. 사실은 워크아웃이나 뭐 자율협약이나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시장에서 좀 앞서 나가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주가는 투자 심리가 좀 크게 위축된 가운데 개파락하면서 음봉을 좀 길이를 늘려놓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2072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0.6%가량 오름세고요. 코스닥 시장이 탄력이 좀 떨어졌어요. 지금 시가 대비로 살짝 좀 밀린 가운데 3포인트가 오른 760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죠, 의원님. 네, 셀트리온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1.6% 올라 있어요. 제일모직 또한 0.56%, 바이오 시밀러 쪽 좋습니다. 바이넥스도 강세권이고요. 신뢰생명과학이 지금 투자 경고 맞았네요. 지금 13%까지 와 있는데 투자 경고 사유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단기에 워낙에 좀 많이 올라서 일부 계좌가 좀 집중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래소에 한미 사이언스가 한 4% 올라서 그 아주 긴 음봉, 그거 이제 중간선까지는 회복하려는 시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은 신고가 내고 있고요. 뭐 대웅이나 이런 쪽도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쪽은 어제 조금 이제 흔들림이 있어요. 컴투스 같은 경우가 좀 안 좋았는데요. 오늘 추가로 조금 더 밀립니다. 한 1.59%까지 가 있고요. 다음 카카오는 이익 가이던스 하향됐는데요. 일단 오늘은 소폭 반등입니다. 한 1.4% 정도 상승 나와 있습니다. 의료기기 쪽 이제 헬스케어 관련해서 이제 뭐 메디아나라든지 뭐 인포피아 쪽, 인포피아가 6% 장 초반보다는 많이 밀려 있고요. 메디아나도 5%로 일단 고점 대비는 좀 많이 밀려서 호가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여전히 뭐 헬스케어 쪽에 강세가 좀 두드러지게 최근 들어서는 좀 나오고 있고요. 인피니티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지금 비트컴퓨터도 한 2%대, 인포피아도 호가 좀 높이고 있는 그 구간이고요.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LED 쪽, 지금 서울 반도체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펼쳐지고 있는데 역시 실적 때문이죠. 실적주들,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는 그 종목군을 한번 살펴볼까요, 허 의원님? 네. 자, 실적 냈던 쪽 중에 아까 이제 인포피아 점검해 드렸고요. 이제 하나씩 나오는데요. AT 세미콘 같은 경우도 잘 나왔다고 아까 해드렸는데요. 2.8% 올라 있고, DNF도 3.2% 올라 있습니다. 뭐, DNF는 3분기에는 더 좋다고 이제 연구원들 리포트 나와 있는데,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또 세기도 했었고, 거래도 많았었던 아가방 쪽 보겠습니다. 아가방 컴퍼니가 오늘 2.9%, 장중에는 한 7%까지 올랐다가요. 지금 또 밀려 있는데 어제 상당하게 시세 분출 나왔고 양봉을 거래를 무려 2,295% 해서 이제 이런 거 쫓아다니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뭐 양음양 패턴 이야기하고 하는데요. 잘 보시면서 오늘은 좀 몰라도요. 내일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로투세븐이나 보령 메디안스는 한 2% 정도 밀렸는데 역시 같은 궤적이었었어요. 그래서 같이 세트로 보시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아가방이 랑식 거니까 가장 모멘텀이 세지 않을까 보고요. 중국 소비군 쪽에서는 일단 뭐 하나투어나 락앤락, 뭐 한성, 오늘 한성 또 사보자는 리포트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쪽도 또 양호하게 들어오고요. 힐라코리아나 메디톡스도 이제 플러스권 전개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 뭐 마스크라던가 뭐 공기청정기라던가 뭐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거든요. 왜 그러냐 10% 넘게 좀 급등세를 좀 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엿새 연속에 폭발적인 또 시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어제도 같은 질문 드렸는데 글쎄요 그냥 뭐 실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워낙에 실제로 좀 팔렸던 부분도 있고요. 뭐 한국콜마나 이런 쪽들도 같이 이제 세정제 들어가서 그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돼서 그때 오히려 메르스도 더 좋았던 상황인데 화장품도 다르게 갔던 상황인데 실적이 실질적으로 좀 반영되겠다 싶은 쪽들은 좀 강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웰크로는 아마 그런 거 말고도 테마성 종목군으로 해서 다른 재료가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관련된 그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좀 플러스 나오는 그 종목이 많은데 최근에 시즌 좀 급등락을 좀 펼치다가 어제 좀 소폭 내렸는데요. 오늘 또 반등권에 지금 시세가 형성이 좀 되고 있네요. 시세는 위쪽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자, 시즌 같은 경우도 아까 이제 NBI 나스닥 생명공학 지수 신고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같은 흐름을 계속 이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구원들도 계속 뭐 전략가들 포함해서 이제 바이오 쪽 쓰시는 분들도 워낙에 대세이고 시대의 큰 흐름이고 해서 또 밸류도 미국은 높지 않더라도 우리가 더 높았죠. 근데 이제
워낙에 우리가 작은 돈으로 많이 올렸기 때문에 그런 수급을 고려했을 때는 또 1대1로 비교한다고 하면 아주 센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목표가가 75,000원 저번에 상단 나와 있는데 아마 뭐 지금 최근에 장세 분위기면 뭐 충분히 한번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같은 경우도 뭐 같이 보셔야 될 게 인덱스는 여전히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작은 종목에서는 신해생명과학 그리고 큰 종목에서는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놓으시고 트레이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오늘 이 열린시장 레이싱에서 추천이 됐었던 아프리카 TV 오늘 또 많이 오릅니다. 닷새 연속에 상승권 3% 넘게 상승하는 그 모습이 펼쳐지면서 2.7 차장의 또 추천주였는데요. 오늘 또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같이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요. 게임주 섹터에서는 NC소프트가 1% 넘게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그리고 IT 부품 쪽에서는 이 멜파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네요. 지금 3% 넘는 플러스권의 움직임, 인터플렉스나 지금 뭐 S맥 이런 종목군들도 플러스권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양시장 모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급상을 점검해 보죠. 일단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을 사고 코스닥은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또 반대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연님 분석해 주시죠. 네,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상당히 빠르게 잡아 들어가면서 시세를 뭐 한 20분 만에 한 2포인트 정도 뭐 움직였습니다. 1,500개 정도, 1,400개 정도 사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하이닉스가 한 3% 올라가게 되면서 뭐 분위기가 조금 반전되는 상황이 나오고 현대 기아차 그룹주들도 지금 환율 부분을 단기적으로는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 한 500억 사는데요. 일단 섹터별로는 IT랑 금융, 뭐 오랜만에 IT 금융 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화학이랑 운송장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증권과 화학, 서비스 매수입니다. 팔고 있는 쪽은 외국인 제약주 팔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운송장비 건설 매도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66억 매수인데요. 지금 제약주 가장 많이 사고 있고요. 반도체랑 의료기기 매수 들어옵니다. 외국인 쪽은 100억 매도인데요. 제약주가 30억 매도이고요. 의료기기 쪽도 매도입니다. 반면에 통신방송 서비스 이런 쪽에서는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은 삼성전자 팔고 SK하이닉스는 사는 그 움직임 또 이슈가 되고 있는 대우증권에 대해서도 매수세가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9시 19분 지나고 있습니다. 동시효과 진계석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